아까 방금 우리는 에너지 출입 관계를 배웠습니다. 광전효과 실험에서. 그러면 또 다른 얘기 잠깐만 좀 해볼게요. 이론적 배경이 탄탄해야지만 이 어려운 광전효과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빛 에너지의 크기를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수소 원자 모형을 배울 때 말입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빛 에너지의 크기는 HF다라고 하는 수식 기억납니까? 그래서 광자의 에너지는, 빛의 에너지는 누가 결정해 주냐? 바로 빛의 진동수가 결정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준 바가 있습니다. 잘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볼게요. 파란색과 빨간색 빛은 진동수가 서로 다르죠. 파란색 빛은 F1이라고 보고 빨간색 빛은 F2라고 볼게요. 누가 더 진동수가 큰 빛이냐면은 파란색 빛이 진동수가 큽니다. 빨간색 빛은 상대적으로 진동수가 작습니다. 그럼 진동수가 크면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수식 바라보세요. 진동수가 큰 빛은 에너지도 크겠죠. 에너지가 크게 되면 여러분 블루 스크린 차단 기능 압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컴퓨터 화면을 볼 때 파란색 빛이 덜 오게 돼서 내 눈을 보호해 준다는 거 기억하죠? 그러면 파란색 빛은 왜 불필요한 에너지가 많느냐? 진동수가 큰 빛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다. 따라서 야간에는, 심야에는 파란색 빛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빨간색 빛은 에너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을 파란색만큼 해롭게는 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빨간색 에너지가 낮습니다. 에너지는 HF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빛 에너지의 크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바로 에너지는 HF만큼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좋습니까? 그 다음 사람들이 실험을 했대요. 실험을 많이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빛을 비추긴 비추는데 에너지가 낮은 빛, 에너지가 작은 빛을 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그러면 에너지가 작은 빛이라는 것은 바로 이람수를 충분히 공급해 주고 남아야 광전자가 나오는데 얘기했죠 아까 10줄만큼을 보냈는데 이람수가 4줄이면은 광전자는 6줄의 에너지를 간다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아까? 그러면 여기서 10줄이 아니라 만약에 10줄이 아닌 2줄짜리의 빛을 공급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아무리 빛을 비춰도 절대로 광전자는 나올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람수만큼을 해결해 줄 수가 없으니까, 공급해 줄 수가 없으니까. 또한 실험에서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2줄짜리 빛을 매우 밝게, 빨간색 합시다. 빨간색 빛을 매우 밝게 해서 막 비춰줘도 미동도 전혀 없고 이람수의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광전자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파란색 빛은 2줄이 아니라 10줄짜리인데 얘를 아주 가느다란 한 가닥만 보내도 전자는 뿅 하고 나왔고요. 또 즉시 방출됐대요. 즉시. 그래서 수많은 실험적 사실을 검토하고 연구한 결과 광전효과 실험을 이해하는 모형은 그림을 잘못 그렸다는 겁니다. 뭔 말이냐? 빛이 공급되는 말은 마루와 골이 있는 파동의 형태로 빛이 그려지는 게 맞으나 이 실험은 마치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냅니다. 하늘에서 비비탄 같은 알갱이가 떨어져 비비탄을 맞은 비비탄을 맞은 전자가 튕겨나가는 겁니다. 이런 개념인 거죠. 이게 전자면 이게 빛이에요. 빛이 빵 하고 충돌해서 전자를 탈출시킨 겁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전자가 여기 있고 빛이 있으면 빛이 땅 와서 때리고 나서 에너지를 주고 이함수만큼 주고 튕겨져 나가는 전자는 6줄 에너지를 갖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자적 사고, 빛을 알갱이라고 바라보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설명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실험적 사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고 이때부터는 빛을 광자라고 하는 알갱이, 아까 봤던 알갱이로 바라보고 광자라고 하는 녀석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자를 땅 하고 때려주는구나. 그리고 아까 말했던 광자가 갖는 에너지가 10줄이면 이함수 4줄 충분히 지불해주고 남는 에너지 6줄은 전자가 가져간다는 것까지 손쉽게 해결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광전효과 실험을 해석할 때 광자의 개념이라는 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빛을 파동으로 보지 않고 알갱이, 입자인 입자성으로 해석하게 되었답니다. 수많은 실험적 사실을 검토한 결과 아까 광자의 에너지라고 내가 선생님이 물어본다면 그거는 빛 에너지랑 같은 말입니다.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바로 아까 배웠던 HF로 쓰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함수도 수식으로 쓸 수 있는데 W라고 쓰는 것 말고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 HF0라는 것을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함수 개념을 확장한 거예요. 뭐냐면 F0가 정의가 나와야 되는데 적어볼게요. 한 개의 진동수라는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선생님이 처음에 10줄이라는 말을 쓴 거는 에너지 단위로 에너지 관점으로 쓴 거죠. 맞죠? 그리고 이함수 4줄도 에너지 개념으로 쓴 거죠. 그럼 말을 바꿔서 이렇게 볼게요. 광자의 에너지에서 만약에 여러분 H가 실제로 그런 건 아니에요. 상수가 1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에너지의 크기를 10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좌변이 10이고 상수가 1이면 바꿔볼게요. 1 곱하기 몇을 해야지만 10이 나오냐면 F가 얼마? 그렇죠. 10Hz가 돼야 되겠죠. 지금 선생님이 이 단위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단위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대소관계에 대해서 말도 안 되지만 이해를 돕게 숫자를 바꿔봤어요. H1 아니에요. 하지만 가정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는 HF라는 이 수식에서 10줄이라는 광자의 에너지가 나왔다면 H가 1일 때 F는 얼마냐? 10이라는 거죠. 그럼 바꿔 말하면 10Hz라는 빛이 공급되었다라고 말해도 바꿔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빛이 광자로 바라본다면 그때의 에너지가 10줄이다. 근데 말을 바꿔봐라. 진동수로 말을 바꾸게 되면 10Hz의 빛이 공급됩니다 라고 말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좋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이함수 관점으로도 한번 말을 해볼게요. 근데 이함수 관점에서도 F0라고 하는 한 개의 진동수 개념으로 가볼게요. 만약에 얘가 4줄이라고 가정했었을 때 H가 1이라면 F0라고 하는 이 한 개의 진동수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여기도 4Hz가 되겠죠. 진동수니까 4Hz. 자, 이제 설명을 종합해서 해보겠습니다. 이 금속 아연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광자야, 너 나 전자 떼어낼 거니? 떼어내고 싶어? 그러면 너 에너지 커야 돼. 나 이함수 4짜리야. 너 나보다 에너지 커? 그러면 나 커. 10줄이야. 그래? 한번 떼어봐. 그러면 광자가 입자의 성질을 띠고 전자와 빵 충돌해서 4줄을 지불하고
남는 4줄은 전자가 가져가서 6줄이 된다라고 대소관계를 얘기했었죠. 그게 아까 했던 10은 4 더하기 6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러한 관점으로 말합니다. 나 아연이라는 금속인데 나 떼내고 싶으면은 적어도 진동수가 4Hz 이상의 빛은 와줘야 돼. 너 얼마짜리 빛이냐? 너 진동수 얼마짜리 빛인데? 그럼 광자가 이렇게 말하겠죠. 나 10Hz짜리 빛이야. 10Hz야. 그럼 너는 되겠구나. 난 4Hz가 마지막 값인데 4보다 크니까 너는 되겠구나. 그럼 10Hz 비춰봐 라고 말하면 4Hz의 한 개의 진동수라고 하는 적어도 얘보다는 큰 빛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의 경계를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임계각 배운 것처럼 어떤 한계와 경계를 말하는 것처럼 한계 진동수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예요. 나 아연이라는 금속이야. 나 이람수 4야. 하지만 한계 진동수로 말하면 4Hz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고? 너 나 떼내고 싶으면 적어도 4Hz 이상은 빛을 갖고 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계 진동수 하는 말입니다. 나 떼내고 싶으면 나보다 큰 빛의 진동수로 나를 때려라. 그랬더니 광자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아까 우리 10이라고 봤죠? 나 10Hz짜리 빛이야. 나 너 충분히 뗄 수 있어. 맞네. 4Hz가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얘보다 높은 진동수면은 전자를 떼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자를 성공시켜서 떼내고 남는 에너지 모두 다 전자에게 물려준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내용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식으로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이제부터는 빛 에너지라고 쓰지 않고 입자적 성질을 띤 광자라고 쓰겠습니다. 광자는 해당 금속에서 이람수를 지불하고 그리고 남는 것은 전자에게 모두 주어서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로 가져간다고 했고 그것이 10은 4 더하기 6으로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진동수의 개념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광자의 에너지 수식을 더 풀어 헤치면 HF라고 쓸 수 있겠죠. 아까 했던 이 내용처럼. 그리고 HF는 HF0라고 쓸 수 있어요. 이람수는 equal HF0가 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최대 운동 에너지는 그대로 갑니다. 그랬을 때 여기 아까 뭐였습니까? 10Hz였고 4Hz였고 6이었죠? H는 얼마였습니까? 1이었고 H는 1이었죠? 여러분들에게는 에너지로도 설명이 돼야 되고 또한 진동수로도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광전 효과 실험에 대해서요. 자, 여기까지 한 내용을 꼭 한번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힘든 과정을 겪고 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광전 효과에서 가장 큰 그림은 바로 이 단 두 줄의 수식에 모두 나와 있답니다. 에너지 출입 관계로 이해하느냐, 진동수 개념으로 바라보는 둘 다 맥락은 같습니다. 초점이 에너지로 볼 것이냐, 진동수로 바라볼 것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광전 효과에 대해서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내용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져서 광전 효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